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금융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만 0.16%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이 무려 0.99%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S&P 500도 0.41%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전형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그러니까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시장이 뻗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1.638%로 이것도 거의 1% 가까이 0.92%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기준으로 배럴당 유가도 62.79달러가 됐어요. 이것도 전일에 비해서 4.34%가 상승을 한 겁니다. 또 파월 의장은 어떤 연설에서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들을 쓰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금 매달 1200억씩 자산 매입해 주는 거 있잖아요. 1200억 달러씩. 이거를 먼저 줄일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나타난다면 이런 순서를 밟아갈 테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걱정을 너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워낙 이제 요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거래를 마치고 시가총액이 857억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12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많이 했죠. 시작은 380.43, 그러니까 380달러 43센트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최고 많이 올라간 게 429달러 54센트까지 올라갔다가 또 곤두박질도 많이 쳤어요. 저가는 3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종가에서 328불 28센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음봉을 만들었죠. 원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에 비해서 WTI 기준으로 4.34%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어쨌든 간 경기 회복이 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퍼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석유에 대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원유의 재고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런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장에 좀 적잖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사실 출발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진행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간 플러스권에서 상승권에서 오르내림을 거듭해 갔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계속 하락폭을 좁히고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11.95포인트가 오른 3,194.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200을 넘기도 했죠. 그래서 야 이거 3,200을 넘는 건가 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이죠. 0.05% 빠졌으니까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2,65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4월 들어서 한 2조 7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순매수 누적이.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5,824억 정도 24억, 25억 그 정도 팔았는데 금융 투자는 1,390억 정도 팔았는데 우리 이제 걱정했던 연기금이 오늘 4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수가 올라와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연기금 내부 지침이 바뀐다고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왜냐면 융통성을 더 부여한 거지, 전체적인 거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줄이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담되죠.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걸 덜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600억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473억을 팔고, 개인만 138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시장은 이렇다 할 그 시장을 하락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뭐 시장 나름대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은 또 내일이에요. 내일은 또 의미상으로 크죠. 3200포인트라는 게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기 전에 질문해 주신 거 한 분이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외환보유고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 변동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큰 폭으로 원화가 강해졌다가 오늘은 이제 다시 원화가 한 1원 정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그게 너무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어떤 방향성을 계속 가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고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총 13조 1243억대요. 그러니까 배당금 플러스 이번에 특별 배당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1932원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일 나오면 외국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한 7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 부분 송금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송금을 하면 이게 또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뭐 송금을 하는데 며칠 묶였다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송금. 그렇게 결정 나면 그냥 바로 그날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환율 움직이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이렇게 이제 지금 배당금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금 수요 때문에 생각보다 달러는 강세로 좀 버틸 가능성이 있고 원화 약세가 될 수도 있죠. 생각보다 그런 게 없었을 때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보면 산업군이 움직였는데 산업군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제 그 다음에 막 소비가 진작되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업 쪽에 되는 거는 오늘 이제 힘을 못 쓰고 실제로 어찌 됐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근간이 되는 그 러 메타리얼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 비철금속, 원유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산업군 쪽에서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인류랑 종말 뭐까지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접종은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이제 여행도 자유화되고 조금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 또 이제 많이 궁금한 게 SK텔레콤이에요. 오늘 7,0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해주시는 거예요. SK텔레콤을 막 사는데 그러면 SK텔레콤이 이번에 중간 지주회사 만들고 이런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중간 지주사가 왜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의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날 뭐 이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브런치 카페 이번 주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죠.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카카오가 돌아왔어요. 액면 분할의 문제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액면 분할했던 이제 카카오의 문제, 또 하나는 유가 관련, 또 러우 메테리얼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기본 소재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을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카카오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1,44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2,774억을 팔고 개인은 4,347억을 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FM대로 오늘 많이 뛰니까 일부 익절한 것 같고 또 개인들은 또 그래도 그냥 산 것 같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명품주 말씀드리면서 구리 관련주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리 관련주는 전 그렇게 봐요. 이게 뭐 이런 그 러우 메타리얼에 속하는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그 주식도 이 주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본적 소재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말 긴 호흡으로 어쩌다 보니까 올라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머티리얼 쪽이 많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그것만 확실하다면 이런 거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값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제는 이제 그제보다 톤당 9,011불이 됐어요. 구리값이. 그러니까 1.2%가 이게 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MLCC 관련주, 이게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보다도 여기 밸류체인에 있는 그 소재주들이 오늘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진자가 증대되고 뭐 이러니까 의약품 관련, 백신 관련, 그런 데 올렸고, 미국에서 그 금융주들이 실적을 좋게 내니까, 우리 이제 금융주들, 우리 은행권 주식들도, 이제 뭐 이자 수익이 좀 증대될 걸 기대된다 이래갖고, 그쪽도 오늘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 최근에 와서 시장을 이렇게 견인해 왔던 며칠 동안,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배터리주 오늘이 좀 중요하다면서 그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근데 역시나 이제 오늘 조금 배터리주들은, SK 이노베이션이야 뭐 조금 다른, 이제 석유화학 쪽도 있으니까, 뭐 보합으로 끝났지만, 뭐 SDI가 한 3,000원 올랐지만, 뭐, LG화학은 좀 빠졌네요. 6,000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두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그 기술적으로 60일 이동 평균하고 공방을 좀 벌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밀릴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에너지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동평균선 선상에서 조금 더 공방이 좀 이루어져서 에너지가 좀 축적되는 기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3월까지 고생시키고 4월부터 이렇게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은요, 진짜 책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진짜 책대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장외 변수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장외 변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원칙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산업군, 우리 백만개미 스타일로 보면 산업군 주식들이 좀 움직였는데 산업군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쪽 유통 그런 쪽보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필요한 그 머티리얼 소재 기본 소재 쪽이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 안에서도 좀 분류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이슈 종목들이 게릴라성으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도 여러분 경험하셨죠. 뭐 전기세 충전 관련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주식도 있고 그랬어요. 소형주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 하루에 진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그 전날 오르기 전에 알았다가 확 오를 때 얼른 팔는 그런 아주 대단한 예, 선지력이 없는 한 되게 이게 좀 후행적으로는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성장군하고 산업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슈 종목들이 게릴라성으로 더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하나의 종목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그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순위도 높고 그래서 카카오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오늘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액면 분할되고 첫 거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아니다, 오른다? 근데 이거를 알려면 그동안에 이런 액면 분할을 했던 종목들이 재등장하면서 액면 분할이 돼서 재등장하면서 어떤 흔적들을 보였느냐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가 액면 분할하면 오르는 게 아니라 액면 분할돼서 재상장된 첫날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서 일정 기간 쉬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상승 얼마가 지난 다음에 천천히 상승한다 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다 하는 게 한 3분의 1쯤 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흔적들 자체가 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액면 분할을 하고 재상장할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시장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하락기에 있는 시장에서는 뭐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냐. 두 번째는 그 해당되는 종목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당되는 종목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뭐 그렇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흔적들을 일반화하면은 상당한 오류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오른다, 오늘 팔아야 된다, 뭐 막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과거에 액면 분할했던 주식들이 어땠고 뭐 이런 거 딱 논외로 하고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카카오가 우리 늘 따져보는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두 번째, 이게 계속 잘 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뭐, 다 각자 다르겠죠. 돈 못 번다 생각보다 못 번다 하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다 왔지, 뭐가 있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이 합격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뭐냐면 내 포트의 운영 전략이에요. 나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거는 뭐 각자가 다르고, 그거는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얼마 기대 수익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데 내 운영 전략상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보다 이게 많이 왔으면 그러면 일부 익절을 하는 거죠. 그런 분은. 그런데 이거 내가 좀 이따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저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구태여 그렇게 다시 살 걸 뭘 지금 그렇게 팔아서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명품주하고 아닌 거하고 이제 차이점이에요. 명품주가 아닌 거는 수익 줄 때 얼른 챙겨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명품주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작년에 그 주식시장에 처음에 입문하시던 이제 주린이 동학개미 그분들은 수익이 좀 났는데 올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그 자료가 그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업계에서 발표한. 그럼 이제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뭐 종목을 잘못 사고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어느 방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매매 패턴이에요. 너무 매매를 잦게 하면 안 돼요. 매매가 너무 잦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매가 잦아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슈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슈 종목은 그냥 튀어 올라오면 가차없이 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의 주주가 돼서 이 기업과 함께 간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자꾸 명품 주식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이게 여러분 이게 매매 중독 걸리면 이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예. 그게 매매 중독의 그 증상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야 될 때 팔고 안 사야 될 때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 이제 다 왔어. 뭐 이제 더 올라가겠어? 그리고 비전 뭐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뭐 파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비전 있고 더 괜찮다. 난 얘를 명품 주식으로 생각해. 그런 분은 뭐 그렇게 구태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보다 높다 그러면 일부 익절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내일도 또 맞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3200의 박스권 고점에 또 다가갔잖아요. 그러니까 3200을 넘어서는 거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형태로 넘어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앞질러서 생각하고 그 상상대로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빨리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박스권에서는 이 박스권 돌파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주시해서 분석을 한 후에 결론을 내려도 충분하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박스권 부딪히고 이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성장군이건 산업군이건 명품 주식은 홀드하는 게 정답이에요. 명품 주식은 홀드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을 초과할 때만 익절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너무 뭐 어떤 쇼크나 뭐 다른 장외학제로 깊게 빠지면 그때 일부 또 매수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이런 주식을 그냥 막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하면요 정신없어서 매매도 안 되고 수익도 별로 안 납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중요합니다. 3200과 싸워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나는 거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